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 지금 글로벌 금융 기술 시장은요, 마치 한편의 전략 게임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특히 이번에 나스닥은요, 사상 최고치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 엔비디아를 둘러싼 중국의 반독점 조사라는 충격 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반도체 기업이 흔들린다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기술 데이터 패권을 놓고 벌이는 외교 전쟁에서 심리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자, 더불어서 테슬라는 좋은 소식을 또 가져왔었죠. 조금은 다른 양상이긴 한데 테슬라의 머스크는 자사주 매입과 견조한 판매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알파벳 A도 마찬가지고요. AI 수요 기제 확대와 기대 속에서 3조 달러라는 시총 클럽에 합류하게 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투자 심리가 랠리가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요, 복합적으로 좀 살펴볼 요인들이 많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엔비디아를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 중국 내 규제, 공급망 규제 완화가 글로벌 영토 확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영상에서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 중국 이슈가 주가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중국과 유럽 시장 어떻게 살펴보고 투자 관점을 취해야 되는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어제 증시도 상승을 하면서 테슬라가 상승장을 이끌었죠. 아무래도 3, 4분기 생산 계획을 상향 조정과 일론 머스크의 자사주 매각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특히나 시진핑과 통화 소식이 나와주면서 미중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된 이 9월의 기대 인하와 더불어서 상방을 이끈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와 상승,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완화 조짐과 더불어서 금리 인하 소식 기대감까지 순조로운 훈풍세를 타고 있는 증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테슬라까지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즐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지 어제 약간은 주춤했던 소식이 있었는데 바로 엔비디아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만 약간은 횡보해주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저점을 높이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지금 움직임 180달러 부근에서 저점을 넘기고 전체적으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나스닥 지수의 상승에는 소폭 못 미치는 움직임을, 상반되는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좀 횡보하고 다소 답답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이슈, 반독점 위반 혐의가 약간의 걸림돌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과 함께 엔비디아가 속 시원하지 못한 좀 움직임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 반독점 위반이 얼마만큼 중국이 엔비디아한테 위협적인 소식이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한참 나스닥 분위기가 좋은데 여기에서 드는 궁금한 지점,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마당에 테슬라까지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엔비디아만 이렇게 뭔가 탁탁 걸리듯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엔비디아가 다음 상승을 위한 잠깐의 조정 과정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정말로 흔들기를 통해서 깊은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 독점 위반법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살펴보고 이게 과연 위협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가를 짚어보면서 앞으로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를 굉장히 정치적인 거 그리고 외교적인 관점에서 저는 좀 살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신다면 이 순간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될 부분, 과연 엔비디아를
둘러싼 중국의 반독점 위반법 혐의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왔나 진행이 됐나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 엔비디아 반독점 위반 이게 그렇게 중대한 상황인가를 먼저 좀 살펴보셨는데 일단 지금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과 중국 트럼프가 특히나 뭐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협상이었다 좋은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 속에서 왜 엔비디아만 이렇게 됐는가 아무래도 저는 여기에 뜨거운 감자가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또 다시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협상의 끄트머리에서 중요한 협상을 두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카드를 쥐고 있는 걸 가지고 정치적인 외교적인 실랑이를 벌이게 되잖아요. 그래 딱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외교 협상 테이블 위의 카드가 다시 또 엔비디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 있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스닥 그리고 테슬라까지 분위기가 좋죠. 그런데 트럼프도 나스닥이 지금 틱톡 합의라든지 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만 탁탁 걸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이 엔비디아라는 카드를 통해서 한번 태클을 걸었죠. 반독점 위반 조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의도를 좀 보면 이 상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독점법 위반했어. 주가가 급락을 하고 뭐 조서가 들어간다 라는 이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SAMR이라는 추가 조사 법적 명분을 갖는지 이게 진짜 제대로 이 조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얼마만큼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 틀에서 시점과 맥락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마드리드 고위급 무역회담 관점에서 봤을 때 협상용 레버리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지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규범과 주권을 내세워서 미국 기업에다가 지금 압박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그죠? 한번 흔들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이 기술이나 수출, 투자 관련해서 이 양보를 조금 더 끌어내려고 엔비디아의 반독점법을 위반, 요거를 걸고 넘어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시진핑 중국의 계산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이 SAMR이라는 예비 결론 이거는 본조사를 통해서 처분까지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 단계를 알아야지 얼만큼 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게 그냥 단순히 흔들기 구간인지 아니면 진짜 거의 끝에 와가지고 엔비디아한테 직접적인 뭐 이익을 타격을 줄 수 있는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엔비디아를 막 흔들고 있죠.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멜라녹스 인수 당시에 이 합병 조건을 위반했다라고 이제 태클을 걸면서 엔비디아한테 조건을 단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핵심은 되게 단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에 GPU 가속기, 네트워크 장비 이거를 공급을 하라고 하는 건데 하지만 엔비디아는 뭡니까?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따라서 공급을 제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국은 합의 불이행으로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공급 문제가 아니라 미 중국 간의 연장선에서 이게 뭐야? 알고 보니까 미국이 한 거, 중국이 시킨 거, 엔비디아는 그 중간에 껴 있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둘을 이용해서 협상 카드의 중간에 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위협적으로 가하고 있는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추가 조사 개시 단계라서 이게 법적 판결이나 제재 확정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면 다시 곧 이게 심리전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제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이걸 카드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은 중국과 기업의 이 제재 아날로그 반덤핑을 맞대응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론적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줄다리기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뉴스에는 충격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하지만 정작 그것을 들고 봤을 때 충격에 비해서 이 주가를 봤을 때 엔비디아 주가는 어떻죠? 이렇게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출렁였다며
근데 정작 아직까지 이 이평선을 타주면서 계속 횡보해주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증시 랠리에는 훈풍을 못 탔다라고 할지 언정 이 협상 카드 이 불안정성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상 이렇게 보시면 어제 마이너스 1.8% 빠졌다가 0.4% 그냥 회복해주는 이런 움직임 겨우 가져가줬을 뿐이다.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나스닥 지수도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좀 해석하면 좋겠다. 엔비디아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의 중국의 의도를 봤을 때는 법적 명분을 갖춘 조치라고 할 수 있을지 언정 시점과 맥락에서 봤을 때는 협상용 레버리지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분위기상 크고요. 그리고 중국이 규범과 주권을 내세워서 미국에 그냥 단순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를 협상을 조율하면서 그냥 외교적 전략적 계산에 가까운 전략일 뿐이지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은 만약에 강경 채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더 손해가 많아요. AI 생태계에서 피해가 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벌금, 뭐 시정조치, 최악의 상황, 뭐 거래 조건이 약간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도 타협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도 크게 봐야 되는 거죠.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번 기사와 상승장에서 엔비디아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건 오히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기회로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악재가 계속 쏟아주는데 심리적으로 흔들기도 하고 또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 때문에 공급 제약을 또 미국 쪽에서는 받아왔죠. 엔비디아에. 그래서 앞으로 시나리오들이 이 판은 협상용에 불과할 수가 있고 결국에 시간 싸움일 가능성이 크다. SAMR이라는 예비결론, 본조사 처분하는 데는 충분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활용을 하면서 시간을 벌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트럼프가 준비하는 미국이 준비하는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요것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주주 여러분들이라면 잘 견디면 분명히 또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라고 좀 조심스럽게 내다봅니다. 자, 그 이후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이슈 때문에 한번 나스닥이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횡보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충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곧 있으면 트럼프가 영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영국행을 곧 앞두고 있는데 현지 시간으로 16일에 이 찰스 3세를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엔비디아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된 거는 트럼프의 영국 방문, 단순히 영국 방문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 정치적인 의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골자는 이거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이라는 이 무대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미국 기업에 있는 동맹국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의 AI 패권 강화라는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오픈 AI와 엔비디아의 젠슨나 미국발의 핵심 기업이 파트너사로 동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다시 말해서 미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발표 타이밍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복합적으로 지금 살펴보시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본질은 이거예요. 지금 영국이 정치적 외교적인 고립 상황에 놓여져 있죠. 이거를 진짜 보셔야 되는데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은 EU에서 이탈을 하면서 글로벌 투자 유치가 굉장히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영국을 방문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미국과 손잡고 이 정치적 AI 허브와 정치적인 상징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동맹 강화를 보여주면서 영국은 EU 규제 밖에 있으니까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규제 완화를 노리면서 대표적인 오픈AI와 젠슨항의 엔비디아가 영국 정부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는 AI 인프라 경쟁 확대해서 확장을 할 여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 나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나와준 기사가 엔비디아가 중국의
독점 위반 때문에 걸고 넘어지는데 아직까지 본 게임까지는 진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흔들기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보여줬죠. 그럼 엔비디아 주가 흔들고 있는데 하단은 여전히 받쳐주고 있고 그 소실 그대로 이어받아서 트럼프는 지금 영국에 간단 말이죠. 근데 영국에 가는 이유가 뭐야? 영국의 기술과 자본을 배치한 이 활용, AI 협력 규제 완화에 대한 빈틈을 파고들면서 유럽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이 충분히 깔려있다.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사는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너무 행복한다, 답답하다, 또 갈만하니까 위반 때문에 흔들리네. 하지만 다음 일정을 보면 이런 의도들이 숨겨져 있을 때 유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정치적인 줄다리기일 뿐이고, 그리고 영국에서의 좋은 소식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기회를 좀 잘 활용해 보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자, 이유가 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투자 파트너로서 영국과 이 협약, AI 협약이 굉장히 높게 점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제 의견은, 지금 영국 정부도 상당히 급해요. AI 성장 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인허가라든지 전략적인 이런 토지를 신속하게 공급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뭐예요? 속도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토지 허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영국에서 허용을 해주게 되면은 엔비디아나 뭐 오픈 AI나 얘네들이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놀 수 있는 판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 구간 잘 넘어가면은 충분히 엔비디아한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엔비디아는 GPU 공급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요. 뭐 GB200칩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거는 매출 직결까지 올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그림까지 가져가 줘야지,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협상안 그리고 위협적인 규제들이 눈에 띄어졌나요? 안 나왔단 말이죠. 그냥 흔들기에 불과하고 진짜의 본질은 아마 이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전달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국까지 가는 그림을 그렸을 때 트럼프의 국빈 방문은 아무래도 무대로 삼아서 이것을 미국의 빅테크가 영국의 데이터 센터 자본을 쏟아붓는 이 결정이 아무래도 정치적인 동맹 그런 것들을 과시하면서 영국의 산업정책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패키지 딜이 한 번에 터지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 사안 굉장히 또 집중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을 좀 기다려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 대규모 투자 발표 타이밍까지 좀 기대하면서 기다려보고요. 충분히 주가가 눌렸던 엔비디아였던 만큼 이번 소식 엔비디아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시간 충분히 또 기대해볼 만한 소식이다라고 저는 전달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구간만 잘 지나면 중국의 위반 조치 이런 것들이 협상 카드에서 잘 진행이 된다 했을 때 한 번의 호재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정치적인, 외교적인, 엔비디아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얽혀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진짜 봐야 될 거를 보면서 앞으로의 흐름까지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이것들을 투자의 기회로 잘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또 좋은 영상을 또 준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